며칠 전 68세 이정호님이 제 연구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약은 하루도 빼먹지 않고 드셨고 식후엔 꼭 공원을 걸으신다는데요. 그런데도 공복 수치가 계속 150을 넘었어요. 이정호님은 답답한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밥도 줄이고 달달한 것도 거의 안 먹어요. 근데 왜 이렇게 혈당이 안 내려가죠? 그때 제가 식단 기록을 한 장씩 넘겨보다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정호님이 건강을 위해 일부러 바꾼 음식들이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아마 좋다고 해서 먹는데 왜 수치가 그대로지 하고 의문 가지신 적 있으실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하고 계세요.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실제로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이었던 거죠. 저는 30년 동안 식습관과 혈당의 관계를 추적해온 박사 김국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수천 명의 식단을 분석하면서 찾아낸 공통점입니다. 그것만 끊었는데 수치가 30이 내려갔다는 사례가 정말 많았어요. 특히 세 번째 이야기는 거의 모든 어르신들이 놓치는 핵심입니다. 이걸 모르고 드시다가 수치가 오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이 세 가지만 바꿨는데도 약을 줄인 경우도 있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약을 늘리지 않아도 수치가 안정되는 방법이 왜 바로 식탁 위에 있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요즘 아침에 입이 바싹 마르거나 밤에 자주 깨시는 분, 꼭 끝까지 보세요. 이런 증상들이 바로 혈당이 불안정하다는 신호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어떤 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며칠 전 제게 찾아오신 72세 김선자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 고구마를 구워 드시고 점심엔 통밀빵, 저녁엔 과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제 완전 건강식으로 바꿨는데 왜 오히려 수치가 올랐을까요? 그 말에 제가 잠시 식단표를 들여다봤죠. 거기엔 어르신들이 공통으로 하는 착각이 있었습니다. 흰밥보다 고구마가 낫다. 통밀빵은 괜찮다. 과일은 무조건 건강식이다. 이 세 문장이 정말 많은 분들의 혈당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김선자님은 고구마를 한 개 다 드시고 통밀빵을 점심마다 챙겨 드셨어요. 그런데 고구마와 통밀빵은 모두 당지수가 높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여도 혈당은 급하게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지 못하죠. 그래서 수치가 떨어질 틈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밥 대신 빵, 밥 대신 떡, 이 밥 대신 과일로 대체하면서 이제 괜찮겠지 하시지만 실제 혈당 곡선을 보면 오히려 더 요동칩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혈당은 적게 먹는 것보다 무엇을 언제 먹느냐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김선자님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좋다고 믿고 드신 그 음식, 지금만큼은 쉬어가셔야 합니다. 처음엔 이게 왜요 하셨지만 석 달 후에 검사 수치가 25나 내려갔어요. 그제서야 어르신이 웃으시더라고요. 박사님, 그동안 제가 괜히 고생했네요. 알고 보니 건강식이라 믿었던 게 문제였어요. 이제부터 그 세 가지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약을 잘 챙겨 드셔도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수치는 결코 안정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우리 일상 속에서 가장 교묘하게 숨어있는 첫 번째 함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드시는 그 음식, 사실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이제 그 실체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토스트 한 장, 잼 살짝,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신다면 바로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내 대학 영양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제된 밀가루 식품은 식사 후 30분 내 혈당을 2배 가까이 상승시킨다고 보고됐습니다. 정제 과정에서 섬유질이 모두 제거되기 때문에 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거예요. 66세 박영호님은 밥은 무겁다며 빵으로 아침을 대체하셨습니다. 처음엔 속도 편하고 좋다고 하셨는데 3달 뒤 공복 수치가 165까지 올라갔죠. 박영호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저는 흰밥도 안 먹고 빵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빵도 결국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는 쌀보다 더 빠르게 흡수돼요.
가능하면 빵식 아침은 줄이고 삶은 달걀이나 두부, 채소처럼 단백질과 섬유질 위주로 바꾸세요.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예, 통밀빵도 예외는 아닙니다. 밀가루 자체의 흡수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에요. 혹시 오늘 아침도 빵으로 시작하셨나요? 그렇다면 내일부터는 달걀 한 개와 채소 한 접시로 바꿔보세요.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아침을 단백질 위주로 먹은 그룹은 탄수화물 위주로 먹은 그룹보다 식후 2시간 혈당이 평균 35 낮았습니다. 이건 약을 추가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효과예요. 빵 한 장 대신 달걀 2개와 시금치 한 줌만 드셔도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69세 정미자님은 아침마다 식빵 2장을 드시다가 제 권유로 삶은 달걀 2개와 방울토마토로 바꾸셨어요. 한 달 후 공복 수치가 155에서 118로 떨어졌습니다. 정미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사님, 아침이 든든하니까 점심 전에 배도 안 고프고 몸이 가벼워요. 때엔 이게 바로 단백질의 힘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함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밥은 힘이다 하시지만 흰쌀밥은 이미 껍질이 다 벗겨진 순수 전분 덩어리입니다. 국가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흰쌀밥 위주 식단은 식후 혈당 변동 포기 작곡 식단보다 약 40% 높습니다. 흰쌀은 도정 과정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거의 사라지고 당만 남거든요. 69세 김순자님은 흰밥만 드시다 당화혈색소가 8,001까지 올랐지만 현미 50% 혼합밥으로 바꾼 뒤 6개월 만에 7,002로 떨어졌습니다. 김순자님은 처음엔 현미가 거칠어서 싫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죠. 물을 조금 더 넣고 압력밥솥으로 지으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보시니까 드실 만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흰쌀과 현미를 반반 섞어 시작하세요. 거칠면 물을 조금 더 넣고 압력밥솥으로 지으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무리하게 완전 현미로 바꾸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천천히 비율을 늘리세요. 일주일에 10%씩 현미 비율을 높이면 몸이 적응합니다. 오늘 저녁 밥그릇 안은 어떤 색인가요? 하얗다면 내일부터 조금씩 색을 바꿔보세요. 보건복지부 당뇨관리 지침에서도 잡곡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미, 흑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72세 최동수님은 평생 흰밥만 드시다가 잡곡밥으로 바꾸셨는데 3개월 만에 공복 수치가 148에서 129로 떨어졌어요. 최동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밥 색깔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도 덜 마르고 화장실도 덜 가요. 지금 이게 바로 통곡물의 효과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함정입니다. 믹스커피, 탄산음료, 이온음료 속 설탕이 혈당을 흔듭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하루 믹스커피 3잔은 각설탕 8개에서 10개를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보통 설탕이 6g에서 6g 들어있어요. 64세 이철수님은 하루 믹스커피 5잔을 마시다가 블랙커피로 바꾼 뒤 공복 수치가 20 내려갔습니다. 이철수님은 처음엔 블랙커피가 너무 써서 못 마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믹스커피 반 봉지만 넣으세요. 그 다음 주는 4분의 1만 넣으시고요. 그렇게 서서히 줄이면 입맛이 적응합니다. 커피는 블랙으로, 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 녹차로 대체하세요. 무가당이라고 써 있어도 감미료가 들어간 경우가 많으니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도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인공 감미료도 장기간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어요. 오늘 하루 몇 잔의 커피를 드셨나요? 만약 믹스커피를 3잔 이상 드셨다면 그것만 줄여도 일주일 안에 변화가 느껴집니다. 8세 박정희님은 하루 믹스커피 4잔을 블랙커피로 바꾸고 탄산음료 대신 레몬물을 드셨어요. 2달 후 공복 수치가 160에서 182로 떨어졌습니다. 박정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처음엔 너무 심심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단 게 부담스러워요. 입맛이 바뀌니까 몸도 따라서 바뀌더라고요. 제이어나 이게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처음 2주만 참으면 입맛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기까지가 당뇨를 악화시키는 3가지 함정이었습니다. 빵, 흰밥, 단음료 이 3가지만 줄여도 수치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이 3가지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과 직접 연결되는 식사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혈당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밥을 먼저 드시면 단 음식과 마찬가지로 급상승이 일어납니다. 식사할 때 반드시 채소, 단백질, 밥 순으로 드세요. 일본 도쿄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같은 식단이라도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은 밥을 먼저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28 낮았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위벽을 감싸서 당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70세 이영자님은 평생 밥부터 드시다가 제 권유로 반찬부터 드시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식후 2시간 혈당이 210에서 165로 떨어졌습니다. 이영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박사님, 밥 먹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속도 편하고 수치도 떨어지니까 신기해요. 혹시 식사 순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녁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먼저 반찬 몇 젓가락 드시고 그 다음에 국 한 숟가락 그리고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혈당 곡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한영양사협회에서도 당뇨 환자에게 채소 먼저 먹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사 시작 전에 물 한 컵을 마시고 채소를 천천히 씹어 드시면 포만감도 빨리 오고 과식도 예방됩니다. 식사 후 15분에서 30분 걷기만으로도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몸의 근육은 혈당을 소비하는 가장 큰 기관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식단을 조심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식후 15분 걷기는 식후 혈당을 평균 20에서 30 낮춘다고 합니다. 식후에 20분만 걸으세요. 계단 한층 오르기, 실내 발끝 들기 운동도 좋습니다. 61세 김철호님은 식후마다 아파트 계단을 3층까지 오르내리셨어요. 2달 후 공복 수치가 152에서 128로 떨어졌습니다. 김철호님이 말씀하시길 박사님 걷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이제는 밥 먹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몸이 찌뿌둥해요. 오늘은 식후에 몇 걸음 걸으셨나요? 만약 한 걸음도 안 걸으셨다면 지금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혈당이 움직입니다. 한국스포츠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식후 10분 걷기만으로도 혈당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걷기가 힘드시다면 제자리에서 발끝 들기 50회, 팔 돌리기 30회만 해도 근육이 움직이면서 당을 소비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노폐물 배출도 잘 됩니다.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 따르면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혈당이 농축돼서 수치가 더 높게 측정된다고 합니다. 71세 박영숙님은 물을 거의 안 드시다가 하루 1.5리터씩 나눠 마시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공복 수치가 145에서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박영숙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물만 마셨을 뿐인데 입도 덜 마르고 소변도 시원해요. 그리고 수치도 떨어지니까 기분이 좋아요.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아침 일어나서 한 컵, 식전 30분에 한 컵, 식후 1시간에 한 컵씩 나눠 드시면 부담이 없습니다. 가족의 관심이 혈당 관리의 반입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은 식단 유지가 어렵습니다. 가족이 함께 잡곡밥을 먹고 저녁엔 같이 산책하세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에 따르면 가족 지지가 높은 당뇨 환자는 혼자 관리하는 환자보다 혈당 조절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73세 최순덕님은 혼자 사시면서 식사를 대충 하셨는데 딸이 일주일에 2번 반찬을 만들어 드리고 함께 저녁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당화 혈색소가 8.5에서 7.3으로 떨어졌습니다. 최순덕님이 말씀하시길 혼자 있으면 귀찮아서 대충 먹게 되는데 가족이 챙겨주니까 힘이 나요. 가족 중 누가 함께 식사하나요? 만약 혼자 드신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과 함께 식사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식습관이 달라집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가족 식사 횟수가 많을수록 당뇨 관리가 잘 된다고 합니다. 가족이 멀리 계신다면 전화로라도 오늘 뭐 드셨는지 이야기 나누세요. 그 작은 관심이 식습관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스트레스도 혈당을 올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당이 올라가요.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명상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66세 이명숙님은 스트레스가 많아서 늘 혈당이 불안정했어요. 제가 하루 10분 명상을 권했는데 꾸준히 하신 뒤 2개월 만에 공복 수치가 158에서 135로 떨어졌습니다.
이명숙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따라서 편해지네요. 수치도 안정되고 잠도 잘 와요. 명상이 어려우시면 조용히 앉아서 눈 감고 깊게 숨만 쉬셔도 됩니다. 수면도 혈당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충분히 주무세요.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육압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당뇨 위험이 이미 5배 높았습니다. 69세 김영철님은 밤에 자주 깨서 수면이 부족했는데 저녁 8시 이후 물 섭취를 줄이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신 뒤 수면이 개선됐어요. 3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8.2에서 7.4로 떨어졌습니다. 김영철님이 말씀하시길 잠을 푹 자니까 낮에도 기운이 나고 수치도 좋아졌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고 침실을 어둡게 하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검사도 중요합니다. 3개월마다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으세요. 당화혈색소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줍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당뇨 환자에게 3개월마다 당화혈색소 검사를 권장합니다. 수치를 확인하면서 관리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검사 결과를 노트에 기록해 두시면 어떤 습관이 효과적인지 알 수 있어요. 이제 모든 실천법을 알게 되셨죠. 식사 순서, 식후 걷기, 물 마시기, 가족과 함께하기,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정기 검사. 이 7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는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만 남겨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올 이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선택하는 음식이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빵, 흰밥, 단 음료. 이 3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수치를 높이는 주범이었어요. 잘못된 상식은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고르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반대로 식사 순서만 바꾸고 단 음식만 줄여도 수치가 안정되고 몸의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식후에 20분만 걸으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약을 늘리지 않고도 혈당이 달라집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계속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신장이 망가지고 눈이 나빠집니다. 발끝 감각이 무뎌지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습니다. 심하면 투석을 받거나 실명할 수도 있어요. 이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5년 안에 합병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개운하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약을 늘리지 않아도 수치가 안정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식습관만 바꿔서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빵 대신 달걀과 채소 한 접시, 점심엔 밥보다 반찬을 먼저, 커피는 블랙으로 한 잔. 이 3가지 중 하나만 바꿔도 일주일 후 혈당이 달라집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몸이 답을 줍니다. 당뇨는 평생 조심해야 하지만 평생 불행하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함이 약보다 강합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증명했어요. 70대에도 80대에도 식습관을 바꾸면 수치는 반드시 좋아집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꿔보세요. 흰밥 대신 잡곡밥 한 공기. 밥 먹기 전에 채소 반찬 먼저 3젓가락. 식사 후에 아파트 복도 걷기. 이것만 지키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공복 혈당을 재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약에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힘을 갖기를 바랍니다. 식습관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병원이 아니라 부엌에서, 약국이 아니라 식탁에서 건강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건강 습관을 함께 이어가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매주 검증된 정보만 전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한 가지부터 바꾸실 건가요? 아침 식단인가요? 식사 순서인가요? 아니면 식후 걷기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